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이 사회가 되겠습니다. 사회의 기출 문제가 되겠죠. 신뢰성 관리가 됩니다. 신뢰성 관리 파트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부터 실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자, 61번 시작합니다. 2016년 사회가 되겠습니다. 남다 제로, 남다 원, 베타, 알파, 즉 알파, 베타가 나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신뢰성에 대한 개수 축차 샘플링 검사,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공업 통계 파트에서 공업 통계가 아니죠. 이는 샘플링 검사 파트에서 개수 축차 그 공식도 외우기 힘든데, 자, 이 형태처럼 이 개수 축차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바로 신뢰성에서 나오게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관측되는 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똑같이는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있는 샘플링 검사에서는 개수 축차는 부적합품이 작게 나오면 합격이다. 그래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작게 나오는 것이 합격이므로 부적합품 수니까 마이너스 HA가 되죠. 예, 절편이 음이 들어가고요. 야는 HR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기울기 G 곱하기 N에 따라서 이런 개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갔어요. 야 같은 경우는 TA라고 하겠습니다. 총 관측했는 시간치가 결론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크고요. 리젝트, 즉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불합격은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합격은 꼭히 A와 R로 썼을 때 야는 많이 합격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크면 이렇게 야는 음이 안 들어가고 양이 들어가요. 야는 그러면 음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R은요, 결론적으로 나왔는 관측했는 시간에 따른, 즉 고장 개수에 따르는 하나의 Y 절편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더하기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S라고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S. 다음에 곱하기 R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장 몇 개 났느냐 이런 형식에서 합격 판정선과 불합격 판정선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TA, T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그런 형식으로 썼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고 이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가 아니고 이때에 바로 야와 야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TA는 다음 중 신뢰성 개수 축차 샘플링 합격 판정선은 야는 TA라 썼죠. TA라 썼습니다. 그래서 야와 야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 공식을 외워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개수에서도 외운 적이 없는데, 샘플링 검사에서 개수 축차에서도 외운 적이 없는데,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에 좀 틀려라 이런 형식에서 바로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다행인 것은 1, 2, 3, 4에 전부 다 보시게 되면 바로 R 앞에 있는 게 기울기 S가 되는데요. 여기에 데이터 값이 402, 460, 563, 420, 563. 예, 그렇게 해서 563이 두 개가 나오고요. 그러면 402와 420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563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울기 S의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건 이론 교재 한번 보시고, 아, 이것이 나오면 나는 틀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남다 원 마이너스 남다 제로. 이는 고장률에 해당되겠습니다. 좋은 고장률과 나쁜 고장률의 ln 남다 제로분의 남다 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남다 제로와 남다 원 값이 있으니까 공식만 외웠으면 제가 봤을 때는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못 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그냥 답이 40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들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문제도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이러면 모기 보고 이 대포 소는 꼴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틀리시는 게 맞고요. 62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고장 해석 방법에서 우리는 고장 해석에는
FMEA와 FTA가 있죠. 바로 FMEA에서 고장평점법과 치명도 평점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고장평점법에서 각 등급별로 1, 2등급이 나오면 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심각하다. 그래서 어떤 설계를 새롭게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틀린 것은 꼭 이론 모르면 보셔야 됩니다. 1 같은 경우는 치명고장 좋습니다. 고장 구분은 됐고요. 다음에 대책을 보시게 되면 설계 변경 필요, 설계 변경, 설계 재검토 필요, 설계 변경 불필요. 야는 4등급인 경우는 설계 변경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판단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번이 틀렸다고 했는데 일부 임무가 지연이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리던던시. 1차적으로 리던던시는 신뢰성 설계 관리 쪽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렬 모델, 병렬 모델, 다음에 리던던시, 뭐 K out of N 시스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리던던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수명을 길게 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용장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용장 설계. 예, 수명을 길게 하는 설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신뢰성 시험을 목적으로 모든 부품이 고장날 때까지 테스트하는 시험. 이 자체는 그냥 준수 시험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내부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이 내부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면 뭐 디레이팅 설계라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하여튼 부하를 작게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야는 똑같은 부하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용장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러면 수명을 길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였는가 하면 우리는 병렬 시스템, 다음에 대기 리던던시, 다음에 K out of N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용장 설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그렇게 나와요. 구성품의 일부가 고장 나더라도 그 구성 부분이 고장 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조작 상황의 가호로 기기 일부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의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파급 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은 고장이 나도 다른 쪽에는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두꺼비 집, 즉 전기 퓨저가 나가도록 한다든가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실패를 해도 안전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fail safe다 라고 되어 있어요. fail safe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답을 3번하고 4번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다음 64번. 이것도 신뢰성의 앞부분에 신뢰성의 개요 파트에 나오는 것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MTBF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대값이죠. MTBF 또는 MTTF라고 되어 있으며 인테그랄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살았을 확률 RT를 DT 하면 돼요. 요렇게 하나 나와가 있고요. 요거하고 같은 말로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T, FT, 고장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FT, DT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X로 표현되어 있죠. 그럼 제로에서 무한대까지 X, FX, DX 이런 꼴로 되어 있겠습니다. 참고. 다음 65번. 이거는 실기하고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실기하고. 수명 분포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다. 정규 분포다. 그럼 그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요. 평균이 100이고 평균이 100인데요. 지금 얼마를 사용했냐 하면 105를 이미 사용하였다. 그렇죠? 105를 사용했으면 평균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살아있을 확률이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이 규준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물어넣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5시간을 더 사용을 하겠다. 예, 5시간을. 그럼 5시간 더 사용한다 하면 110시간을 사용했다는 말이고 요때는 살아있을 확률이 요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느냐? 흰 빗금 분의 흰 거 분의
흰색분의 노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규준화를 시키는데 일단은 105를 규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흰 그래프니까 100에서 105만큼 갔어요. 규준화 105-100 이렇게 되죠. 기본적인 규준화식은 U는 시그마분의 x 뮤 꼴입니다. 이거는 공업통계에서 나오는 형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5-100 나누기 5니까 규준화값이 1값이에요. 여러분 규준화값 1값이 표에 있습니까? 오케이 있어요. 1 이상일 때 PZ는 얘는 Z로 되어 있습니다. 규준화를 Z라고 표시되고요. 자 이렇게 했는 값이 0.1587이다. 그래서 흰 그래프가 B금 쳤는 게 0.1587분에 노란 것은 5를 더 사용했다면 110이죠. 110이면 표면이 2배죠. 0.028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조건에 하에서 0.028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위에는 뭐라고 적어주시면 좋으냐? 조건부 확률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최근 기출문제 다 풀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65번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6번. 신뢰도가 0.9인데 동일한 기기로 4개 중 2개. 오케이. 요거는 문제를 뭐라고 적어야 되죠? 예. 이것은 이항분포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이항분포. 왜? 4개 중에서 2개라는 것은 4개 중에서 2개 살아도 되고 더하기 4개 중에서 3개, 4개 중에서 4개 다 살아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 확률을 다 더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신뢰도가 지금 얼마 되면 0.9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살았다라는 말은 0.9가 2개 살았고 1-0.9 그럼 0.1이죠. 그럼 0.1은 몇 개 살았어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그럼 죽었는 게 2개, 살았는 거 2개. 야는 어떻게 됩니까? 0.9에 세제곱 곱하기 0.1의 1승 이렇게 되겠고요. 야는 0.9의 4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0.1의 제로성이 됩니다. 제로성은 1이죠. 예. 그렇게 이 확률 3개를 더해야 됩니다. 자, 적으셨어요? 이항분포라고 적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67번. 와이벌 분포입니다. 스웨덴의 왈도디 와이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했다. 그러니까 와이벌이라 하겠죠. 2번. 형상모수. 우리 형상모수를 M이라고 하죠. 와이벌 분포에는 모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가 형상모수라고 하면 M이고요. 척도모수 하면 에타고 그죠. 그 다음에 위치모수에서 R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야의 값에 의해서 고장 확률 밀도 함수가 달라지게 되죠. 형상모수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감소하는 거 같죠. 욕조 구간이죠. 욕조,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야는 형상모수 M이 1보다 작을 때, 야는 M이 1일 때, 야는 M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해당되는 게 지수분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고장률이 감소합니다. 맞아요. 고장 확률 밀도 함수에 따라서 고장률 함수의 분포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왜 달라집니까? 자, 실질적으로 야는 고장률이 감소하고 일정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되므로 당연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위치모수가 0이고 시간 t가 에타이면 형상모수의 값에 상관없이 불신뢰도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도의 공식이 와이벌 분포 같은 2의 마이너스 에타분의 t 마이너스 r의 m승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치모수는 0이라 했으니까 r은 0이에요. 그럼 2의 마이너스 에타분의 t의 m승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위치모수가 사용하는 시간이 에타예요. 그러면 에타분의 에타는 어떻게 1이 되죠? 그러면 이 값에 상관없이 에타분의 에타는 1이 됩니다. 고로 야는 어떻게 됩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야가 불신뢰도가 아니고 뭐죠? 신뢰도가 됩니다. 신뢰도.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돼줘야 되겠죠. t 이꼬르 에타이면 형상모수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야가 0.368이에요. 그러면 불신뢰도는 0.632가 되겠죠. 0.632.
그래서 63.2%가 고장날 때 이때의 수명을 뭐라고 하느냐? 에타와 t가 같아질 때의 수명을 우리는 특성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68번. 버닌, 욕조 곡선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버닌, 불에 태워본다는 것이 시운전 해본다 이런 말이죠. 이 구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초기 고장이었고요. 다음 69번. 고장률 람다 문자라면 지수분포가 되겠고요. 10시간 사용했을 때 고장이 발생할 확률은 우리는 살았을 확률의 신뢰도의 공식이 RT는 지수분포는 E에 마이너스 람다 T가 됩니다. 고로 야는 불신뢰도는 하고 하면 1에서 지금 이 값을 빼면 되겠죠. 그대로 하면 E에 마이너스 람다가 얼마예요? 0.002에서 10 곱했으니까 0.02가 되겠어요. 예, 이것을 계산기로 두드리면 답이죠. 지수분포. 그저고 이거는요. 예, 결론을 이야기하면 61번부터 69번까지 제가 봤는데요. 61번을 제외하고는 아주 평이하고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번 문제 해석 잘해야 됩니다. 평균 순위 시간입니다. 야는 보전도에서 나오죠. MTTR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2시간이다. 2시간이고요. 가용도가 가용도 A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동시간, 여기서는 평균 수명 더하기 평균 수리시간 분의 평균 수명이 되겠습니다. 인데요. 야를 구하라가 아니고 야값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머리 아파요. 야가 얼마 되냐면 0.95 이상이 되면 부동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0.95는 야는 있죠. MTBF가 어떻게 되냐면 MTTR이 2시간. 야가 2시간이에요. 2시간. 야가 2시간이니까 야는 없네요. MTBF를 그냥 X 할까요? X 더하기 2 분의 X 이렇게 됩니다. 어이구 여기에서 X 구하라는 말이죠. 이때에 MTBF는 얼마 돼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X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힘듭니다. 산수죠. 산수. 나 이거 못 풀겠어요. 라고 하면 약간 머리를 쓰면 약간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아마 풀이에서는 지금 이렇게 풀려져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보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됩니다. 가용도 A는 MTBF가 고장률의 역수하고 관계에 있으므로 람다 더하기 야는 수리율하고 상관이 있죠. 뮤죠. 뮤 분의 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로 여기에 대입을 하면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왜? 여기서 람다를 구한 후에 이것을 역수하게 되면 바로 MTBF가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안 풀어보면 0.95는 문제 푸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이 있고요. 해설을 일부러 이렇게 달았습니다. 람다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몰라요. 이래요. 더하기 그러면 수리율은 얼마입니까? 평균 수리 시간이 2시간이었으므로 수리율은 2분의 1.0.5가 됩니다. 그럼 야가 0.5고요. 분자도 0.5예요. 그럼 야는 미지수가 분모에만 있으니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 이게 넘어가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0.95 람다 더하기 0.95 곱하기 0.5 갈로 닫고는 0.5 이런 꼴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야를 놔두고 야는 넘어가면 빼지고요. 다시 0.95를 나눠주면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람다를 구했어요. 람다를 구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수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MTBF가 된다. 예, 푸는 방법은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